좀 전에 제가 숨쉬기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과 보시면 눈이 좀 더 말똥말똥해진 것 같고 안색이 좀 더 편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50견 뭐 여러 가지 변비통, 어깨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근데 한 가지만 잘 하시면은 그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관리 채널 마사지를 소개하고 운동요법을 소개하는 벡토카이로 운행자 임벡토라고 합니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혈액순환은 그 사람의 이제 건강과 면역의 증진을 위해서 항상 체온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하거든요. 37.5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적절하게 우리의 이제 면역이 유지가 되고, 그 면역으로 인해서 인체가 이제 온기가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순환기 장애가 시작이 되겠죠. 순환기 장애라고 한다면 이제 손발의 이제 저림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말초신경 장애가 1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혈류성 질환으로 변질이 되면서 내혈관성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로 변이가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누워서 이제 마사지 받는 기기 있잖아요. 그런 기기가 저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앉아서 하는 체어 기기들도 있는데, 그런 체어 기기들보다는 척추를 건강하게 누워서 관리해주는 그런 의료기기가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거기에 걸맞춰서 음파를 이용한 저주파, 고주파를 같이 혼합한 기기로 정신적 부분과 육체적인 두 가지 근육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기가 아니라 좀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혈액순환 마사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손쉽게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보면서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이론과 이제 실기가 같이 병행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습득하기가 좋은 기술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으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눈을 떴을 때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 그리고 잠을 잤을 때 컨디션을 회복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초간단한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 호흡법은요, 단순하게 그냥 숨이 들어올 때 머리를 숙이시고, 숨이 나갈 때 제껴서 숨이 쉬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호흡 하나만으로 안색이 변하게 되는데, 여기 조명이 좀 하얘서 제가 숨 쉬는 거 딱 3번만 해볼게요. 몸이 제 얼굴 색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깊이 한번 제가 숨 쉬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머리를 숙입니다. 숨이 나갈 때는 머리를 제끼시고 입을 벌려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시고요. 이때 당겨서 나오는 근육이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이라는 목 근육입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사각근 수축, 흉쇄유돌근 수축. 최대한 숨을 많이 들이쉬고 풍선처럼 숨을 채우는 느낌으로 채워서 풍선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뱉어내시고, 다시 한번 마무리. 이렇게 3번의 호흡을 통해서 좀 전에 제가 숨쉬기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과 보시면 눈이 좀 더 말똥말똥해진 것 같고 안색이 좀 더 편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산소는 혈액순환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요. 산소가 내 몸에 유입이 되면 기관과 기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폐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때 산소가 이산화탄소를 밀어냄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라는 게 순환의 체계와 정화가 되어가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숨쉬기가 가장 기본이다. 누워서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하시면 더 좋고요. 요것마저도 힘드신 분들은 누운 상태에서 숨 들이쉴 때 들이쉬고 천천히 제끼시면서
3번의 호흡을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아침을 열기가 편하실 겁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손발까지 다 가는 거니까요. 산소가 많이 유입되면 손발에 저림을 없앨 수 있는 게 호흡이라서. 그리고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 주무실 때 우리가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보면 온 마디마디가 다 붓는 그런 이제 체질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도 이 숨을 통해서 우리가 순환을 잘 시키고 잠을 청한다면 아주 숙면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좀 전에 이제 1차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흉쇄 유들근이라는 목 근육이 있죠. 여기 잡히는 근육. 이 흉쇄 유들근에는 머리로 올라가는 추골 동맥이, 그리고 총경 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줄기와 정맥줄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목이 제껴지면서 자연스럽게 흉쇄 유들근과 사각근이 움직이다 보니 머리에 혈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다 보면 머리가 좀 맑아질 수 있는. 그럼 안색이 변한다는 거는 피부의 결이 변한다는 건데요. 그럼 피부에 정화된 그런 이제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이 목 근육을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5초씩 10초씩 스트레칭 하시는 거. 좀 전에는 숙임과 제낌과 로테이션의 구조에까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많이 들어간다면 아침을 열 때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몸통까지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몸통 한번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두두둑 소리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척추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자가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횟수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 척추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얼굴 쪽으로 순환을 도왔고, 그리고 이제 상체를 좌우로 로테이션 하면서 우리가 순환을 도왔잖아요. 근데 팔은 어떻게 순환을 시켜줄까요? 팔을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단순하게 손 펴는 거 우리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등산이라든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죠. 척추도 펴지고 좌우로 몸통 돌리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한 가지 더 아주 강력한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우리가 손목 터널이라든가 엘보 통증이라든가 이 오십견 뭐 여러 가지 견비통, 어깨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근데 한 가지만 잘 하시면은 그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씩 둘씩 뒤에 놓는 거예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척추가 펴지면서 손끝과 발끝까지 연결되는 모든 신경과 혈관을 스트레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3번만 10초씩 참아서 해주시면은 3회 후에 손이 앞으로 와서 천천히 내려놔졌을 때 저릿저릿 따뜻하게 온기가 도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 혈관이 지나오는 자리를 다 스트레칭을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손끝까지 피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스트레칭을 시킨 거거든요. 이 스트레칭이 팔 쪽에 관계된 스트레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척추가 상당히들 중요하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척추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척추의 중립은 무엇일까요? 그냥 곱게 반드시 쫙 핀다고 그 중립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비대칭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우린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늘 주동적으로 쓰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항상 오른쪽 필기를 많이 하고, 밥을 먹더라도 오른쪽으로만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짝다리를 짚더라도, 다리를 포개더라도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포개거나 꼬거나를 반복하거든요. 그럼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럼 반대쪽에 등 근육은 굳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랑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근육들을 중립시켜야지만 척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점점 상체가 숙여지게 되어 있죠. 숙여지는 상체를 곧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있어요. 그 방법은 그냥 누우시면 됩니다. 누우면 척추가 펴지죠. 단순한 원리죠. 근데 거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눕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 그냥 집에 뭐 이렇게 소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침대 끝 모서리를 이용해서 그 끝에 눕는 방법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제껴져 있으면 피가 쏠려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불편함은 조금 감소를 하셔야 하고, 그걸 좀 최소화시키겠다 라고 하시면 머리를 이렇게 받치시면 됩니다. 손에 깍지를 끼시고 받치시고, 그리고 상체를 들었다 놨다 숨 들이쉬면서 들고 내쉬면서 놓고, 숨을 내쉴 때는 입을 통해서 뱉으시는 게 좋고, 숨이 들어올 때는 코로만 들이쉬는 게 좋습니다. 숨 들이쉬면서 들고 내쉬면서 놓고, 숨 들이쉬면서 들고 내쉬면서 놓고, 숨 들이쉬면서 들고 내쉬면서 놓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척추를 스트레칭 하고 나서 난이도를 좀 더 높이는 방법인데, 견갑골이라고 하죠. 견갑골 뒤쪽에 날개뼈요, 주걱뼈라고 하는데요. 그 부위까지 모서리를 이용해서 놓는 거예요. 놓은 다음에 상체를 제끼면 더 많이 헤드가 뒤쪽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이때 척추는 어떻게 될까요? 척추가 우리가 늘 숙여져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척추를 뒤로 제낌으로 인해서 척추를 운동하다 보면 우리가 반듯한 자세를 만들어가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뒤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뒤로. 그러면 척추에 긴장성으로 인해서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등척추가 늘 발리는 분들이라든가, 어깨가 늘 무거운 분들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운동을 조금 더 뒤로 가면서 허리, 등 뒤까지 내려가실 수 있다면 유착되어 있는 척추관이라든가 협착까지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한 가지 운동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오버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잘 지키시면 되고, 통증이 극심하게 많아진다, 그때는 스톱하시고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뒤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뒤로. 무릎 관절 다들 고생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무릎 관절의 원인이 연골판의 눌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절이라는 게 틀어져서 눌리게 되어 있죠. 보행의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는 습관, 그리고 출산의 어떤 후유증, 이런 모든 것들이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줬을 때 통증이 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은 병원 의사분들이 엑스레이, MRI, CT를 찍고 나서 무릎에 크게 이상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한 가지를 먼저 보신다면, 저는 근육과 인대의
길이 차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짱다리가 됐든 바깥쪽으로 X자, OX 다리가 됐든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근육을 미리 관리를 하는 팁이 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오른쪽에 전방 십자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수술하지 않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18살에 찢어진 거 방치해서 지금은 아예 이제 끊어져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버티다가 나중에 어쩔 수 해야 되겠죠. 인대 재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큰 수술은 아니라서 다행히 괜찮겠지만, 저도 이 무릎을 갖고 통증이 올 때마다 제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그 방법은요, 이쪽에 무릎 바로 위쪽에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쪽에 연결되는 대퇴사두라는 근육과 그리고 이제 봉근근 자리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엉덩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TV 보시면서 책 보시면서 뭐 스마트폰 들고 하시면서 그냥 지그시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육에 관절에 염증이 차고 물이 차서 통증이 오시는 거니까 근육을 관리를 잘 해주면 그 통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소파에서 이렇게 쿠션을 받쳐 놓으시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에 근육을 만졌으면 아래 여기 이제 경골이라고 촛대뼈라고 하죠. 그 라인을 지그시 눌러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종아리 근육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 근육을, 종아리 근육을 밀어내듯이 놓으시면 돼요. 이건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좀 어려우신 부분은 그냥 눌러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와 아래 거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 무릎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 염증이 차 있는 것들이 자극을 통해서 압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환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릎, 그리고 마지막 발목입니다. 대부분 족저근막, 발바닥 근육의 짧아짐, 그리고 무지 외반 이런 통증들을 우리가 많이 호소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발목 관절은 우리가 항상 쓸 때 이렇게 꺾이지 안으로 절대 꺾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잡아당긴 요 발바닥, 요 인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위에 누르고 아래 누르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발바닥에 족저근막까지 압박을 걸어서 눌러주시게 되면 훨씬 더 전신을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아주 정리해 줄 수 있는,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강도는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압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눌렀을 때 너무 아픈 스트레스만 안 받으신다면은 적당하게 자극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우리의 이제 피부 건강에서부터 세포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면역이라는 게 건강해질 수 있죠. 그 면역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25살 때가 최고의 면역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100%의 면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 사람이 그 25, 100%의 면역이 35이 되면 90%, 45이 되면 80%, 점차 순환의 체계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노화되어 가면서 우리는 모든 혈관 질환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면역이 깨지는 걸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순환을 잘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게 결국은 마사지이면서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자가적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샵도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좀 넉다운 될 때가 좀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샤워부스를 이제 손에 잡든 아니면 샤워부스를 이제 벽걸이에 걸어 놓든 해서 이 목뒤를 자극을 많이 합니다. 이 목뒤를 자극하면은 여기에 이제 척추신경계가 내려가는 통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목을 따뜻하게 데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전신이 3초 안에 데펴집니다. 따뜻한 물로 하셨을 때 상당히 좋은 팁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목뒤서부터 해라.
우리가 이제 운동이 아닌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식이요법이죠. 식이요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문명의 발달이 결국은 유기농보다는 화학물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유기농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게 최고 좀 안타까운 시기이기도 하죠. 사서 먹기보다는 도시가 아닌 분들은 유기농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팁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